안녕하세요. 이제 새해도 밝았고 하니까 이제 작년도 연말에 나왔던 이 보도 자료로 이제 2025년도에 이 1인 가구가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한번 1인 가구 근황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일단은 1인 가구 비중이 15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이제는 이제 804만 세대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가구의 이제 35.5%로 이제 모든 가구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단 말이죠. 이제는 진짜 4인 이상의 가족이 아닌 요 1인 가구가 이제 어떠한 표준의 모델이 된 게 아닌가. 진짜 이제 35.5%로 압도적으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날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계속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혼밥하던 뉴스가 나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불과 2016년도 기사거든요. 근데 혼자 오시면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는 게 뉴스 기사에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혼밥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시대가 진짜로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시대가 변하는 걸 진짜 느낀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이 이 대중화된 게 2012년부터 2013년도거든요. 딱 시기랑 맞아떨어지게 13년도에 보급 비율이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년, 1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혼밥 문화가 자리 잡고 이제 16년도부터 대중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1인 가구 지역별 분포를 보면은 서울이랑 경기도에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1인 가구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사니까 당연히 분포도가 높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 여기. 그래서 이제 거처 종류를 한번 보면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혼자 원룸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제 1인 가구가 높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소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떻게 뭔가 전형적인 삶의 형태는 이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전체 가구로 보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1인 가구 연령대별 이제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은 이제 20세 이하에서 당연히 이제 이때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제 혼자 자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원룸이나 뭐 투룸이나 하는 이 빌라 형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가 이제 30대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쭉쭉쭉쭉쭉쭉 갑자기 이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게 가정에 불화가 생겼는지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 이때 다시 비슷해지다 이 20대랑 20대랑 이제 70대랑 이때는 아무래도 사별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45% 부근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리고 주택 소유율을 보면은,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처음에는 29%였던 게 결국엔 32%까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서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혼자 사는 삶이 이제 결혼 전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 아닌 이제 진짜로 혼자 사는 삶 자체가 완결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 주택 소유를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5%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1인 가구와 이제 전체 가구를 비교했을 때 주택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는 빌라에 사는 사람이 많고 전체 가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파트에 대한 삶의 질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구조물도 좀 낮고 방수 상태도 별로고 뭐 난방비 단열 상태도 조금 더 이렇게 낮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낮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이거 해달라 빌라에서 자꾸 이제 월세 나가는 거 그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은 월세가 아니라 이제 전세로 이제 살아가지고 좀 주거비를 낮추고 싶다라는 그거 아니면 월세 보조금도 굉장히 높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1, 2위로 이렇게 해서 그 주거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있고 보면은 1인 가구의 주거 형태 중 월세가 이제 45.1%로 가장 많단 말이에요.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자가는 약 30%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자가는 30%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월세 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쪽에 이제 지원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이런 월세 대출 그 73%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이것도 81%고 물론 높죠 이것도. 이게 이제 만족도는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한 건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거 살아보니까 굉장히 만족되더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1인주 가구면은 요거를 고려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공공분양주택도 이것도 뭐 91%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는 전세 대출이나 아니면 월세 지원 이런 건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게 공공분양주택 이거 나쁘지 않더라. 요런 답을 해줬고 그리고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추이를 보면 이게 쭉 증가한단 말이에요. 1인 가구로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일해야겠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하고 있냐고 보면은 여기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이
가장 이게 비율이 높은데,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개미 똥구멍으로 봐도 안 보이겠네요? 암튼, 1인 가구가, 뭐 전체 가구도 그렇지만, 특히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이건 아무래도 여기 경기권이나 이 서울권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건설업이나 뭐 농림업이나 이쪽에서 일하기는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쪽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들의 이제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을 보면 얼마나 일하냐 보면은 쭉 줄다가 이때 이제 바닥 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충 한 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1인 가구 중 취업자 비중이 약 63%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40시간 미만에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나 부업을 병행하는 엔잡러들이 많다. 그러니까 엔잡러로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시간도 이렇게 많이 챙기고 싶은, 진짜로 이제 워라밸에 대한 그 삶의 밸런스를, 이 직업과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이 과정 중인데, 조금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갔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 일하는 게 가장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일본에 프리터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리와 이제 아비터, 노동자를 합성어인데, 이게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 이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비율이 이제 일본의 어떠한 그 수순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제 뭔가 일이나 이런 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제 자기에 대한 자유 시간과 아니면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그런 형태의 노동을 하고 싶으니까 확실히 이쪽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리터라는. 그러니까 혼밥도 원래 처음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들어선 문화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혼밥 문화가 들어왔고, 이제 프리터도 이제 일본에서 나온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것도 프리터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일본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반적인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은 좀 극명하게 날린단 말이에요. 전체 가구보다 더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라도 난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이제 불만족 비율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 없고, 보통 만족하거나 아니면 불만족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다. 이쪽 비율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뭔가 편차로 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편차로 치면 그 분산이 커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근로효과 만족도 보면은 가장 만족하는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직장 내 폭력 방지. 그러니까 직장에 폭력이 없다, 이렇게 내리 갈굼, 이런 거 없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갈고, 그럼 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되지. 약간 요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이제 불만족은, 임금에서 살짝 불만족이 나타난다. 또 만족하는 거 보면은, 이거 비슷해, 만족하는 거 보면 이런 거.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겠고, 또 인간관계 이렇게 크게 큰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랑 안 맞아버리면은 그냥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이제 만족하고. 불만족은 이런 거. 이제 임금, 또 있냐, 장래성에 대해서 약간 좀 불투명하다, 약간 이런 점에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약간 불만족스럽고. 가구 소득 보면은 이제 1인 가구는 이렇고 전체 가구는 이런데, 보통 전체 가구는 이제 부부 이렇게 있고 이제 자식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한 3인 아니면 4인 가구인데, 그러니까 둘이서 버는 금액이 한 대충 요 정도. 이게 이제 혼자서 버는 금액이 요 정도인데, 24년도로 보면은 여기서 곱하기 2하면 한 6,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제 이 1인 가구가 뭔가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1인 가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임금 차이가 아닌가, 요 정도 차이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소득 만족도 보면은 1인 가구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만족하는 비율은 훨씬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생활 만족도도 전체 가구에 비해서 더 낮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높단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또이또이 하면은 아무래도 1인 가구는 연령이 낮으니까 당연히 임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을 텐데, 그럼 버는 돈만 보면은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이제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 주거비여서 둘이서 같이 살면은 주거비가 이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3등. 근데 1인 가구는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자체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여기 주거, 수도, 광열 이거 다 이제 주거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자꾸 돈이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 이제 소득 구간별 이제 가구 보면
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데, 이렇게 전체 가구는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인 가구는 3천만 원 미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쭉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제 소위 요즘 뭐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는 뭐 이렇게 쉬었음 청년 약간 요런 맥락에서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게 자체가 그냥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 둘 다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띈다. 1인 가구로서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소수다. 1인 가구로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리고 인간관계 만족도를 보면은 만족하는 사람 수가 좀 적단 말이에요. 불만족한 사람들은 많고, 혼자 사면은 뭔가 또 굉장히 스스로만의 이렇게 뭔가 편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막상 까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만족하지도 않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불만족하는 비율도 좀 높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과 이 외로움 수치를 보면은 이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혼자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혹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프거나 할 때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돌봐줄 사람 없고 이러면 굉장히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서럽고 혼자 만약 죽 먹어야 할 때도 이제 혼자서 죽 끓여 먹고, 아니면은 죽 사와도 이게 배달로 죽 시키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배달로 시켜 먹는 죽이랑 누가 또 이렇게 끓여주는 죽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또 누가 끓여주는 죽 먹으면은 뭔가 더 빨리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얼마나 거기서 오는 이 따뜻함과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 아플 때 이제 혼자 있으면 또 그거밖에 또 서러운 게 없다. 당연히 이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 수치는 또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있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서럽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아팠던 자료인데,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비중을 보면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기 노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다, 아니면 배우자가 나의 노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2023년도에서 2025년도에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10% 이상 더 높아졌어요. 8%가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대신 이제 줄어든 게 뭐냐면은 요거 정부 및 사회 단체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노후가 됐을 때 정부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에서 조금 정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나의 이 노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신경 써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내가 더 나의 몸을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내 노후 생활에 이제 자금이나 돈 같은 거 내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 마련해 놔야 하고, 이렇게 느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보면은 양극단은 당연히 이제 적지만, 매우 믿을 수 있음이라고 체크한 사람이 이제 전체 가구보다 이제 1인 가구일수록 이제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 같이 사는 이 전체 가구보다 1인 가구가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더 불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내가 아무래도 이제 내 스스로가 나의 몸 하나를 건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요것도 이제 여가 활동 목적 비중인데, 대부분 이제 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제 1인 가구 중에서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여가 활동을 하냐 보면은 이제 동영상 컨텐츠 시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지표를 보면은 오프라인 모임 횟수는 감소하는 반면, 여기 사회 활동 여기 이쪽 비중이 이제 굉장히 감소했다. 여기 요런 거 관광 활동 관광 활동, 아니면 요거 이 사회 활동 이쪽 비중이 감소했다. 커뮤니티 앱 그리고 SNS 사용 시간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직접 만나서 감정을 소모하고 돈을 쓰는 현실 관계보다 스마트폰 안에서 언제든지 차단하거나 나갈 수 있는 디지털 관계를 선호한다. 그래서 노동에 지친 1인 가구가 인간관계에 쓸 에너지를 스마트폰을 통한 어떠한 가성비 소통으로 뭔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제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3시간 미만으로 이제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이제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을 위한 시간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테니까 이렇게 여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비중이 당연히 높고, 주말도 뭐 비슷합니다. 주말에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적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많고, 당연한 경향이죠 이거는. 그래서 월 평균 여가 비용별 비중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저가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액이 많이 안 나가는 그런 여가를 거의 가지고 있고 1인 가구들은 이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히 이제 3만 원 미만의 여가 비중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이런 여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체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5만 원 이상을 체크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불만족도를 보면은 이 유튜브랑 넷플릭스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는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불만족도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가 활동이 만족스러운 거죠. 이 유튜브랑 이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그럼 그나마 이제 이 19.5% 불만족한다고 체크한 사람들이 왜 불만족하냐고 봤을 때 대부분 이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불만족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 불만족도가. 그래서 노동 이후의 삶과 이제 인간관계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